여러분,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도보로 10분 남짓 거리에 있는 명품 브랜드 아파트가 지금 절반 가격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브랜드라면 사실 쉽게 나올 수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실거주로 접근해도 좋고 임대로 돌려도 좋고 투자로 바라봐도 충분히 눈길이 가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많은 분들에게는 한 번쯤 잡아보고 싶은 기회의 구간으로 보일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의 물건이 왜 이 정도까지 하락했는지, 정말 단순히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문제점이 숨어 있는지 이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알고 계셔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한 시기가 2021년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감정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물건을 바라볼 때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합니다. 지금 시세와 당시 감정가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숫자만 보고 섣불리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물건이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기회가 되는 물건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좋아 보이고 잘못 들어가면 눈탱이 맞을 수 있는 물건인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아파트가 정말 기회의 물건인지 아니면 조심해서 봐야 할 물건인지 하나씩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물건의 기본 정보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부산지방법원 부산동부지원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사건 번호는 2021타경2700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4월 13일 오전 10시이며 현재 진행 차수는 7차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33번 길 30, 21-104동 5층 501호이고 구주소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818 해운대 1스테이트 위브 단지 내 아파트입니다. 물건 종별은 아파트이며 매각 물건은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대지권은 63.57제곱미터로 약 19.23평이고 건물 면적은 109.28제곱미터로 약 33.06평입니다. 감정가는 9억 9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여러 차례 유찰을 거치면서 3차에는 7억 9,200만 원, 4차에는 6억 3,360만 원, 5차에는 5억 688만 원까지 내려왔으며 한 차례 낙찰된 이력이 있었지만 불허가로 다시 재진행되어 현재 7차 최저 매각 가격 역시 5억 688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즉 감정가 대비 약 51%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5,068만 8천 원입니다. 청구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고 채권자는 주식회사 5555, 채무자는 우호, 소유자는 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해운대 브랜드 아파트 33평형대 물건이 감정가 9억 9천만 원에서 현재 5억 688만 원까지 내려와 있다는 점이고 숫자만 놓고 보면 분명히 강하게 시선을 끄는 물건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2021년도 감정가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가와 현재 최저가만 비교해서 무조건 싸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어서 진행할 지금 시점의 실제 시세와 비교해서 정말 가격 메리트가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하는 물건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물건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조부터 보시면 이 물건은 전용 면적 약 109.28제곱미터, 전용 면적 33평, 공급 면적 약 43평형대 아파트로 구성된 중대형 아파트입니다. 내부 구조를 보면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거실이 넓게 빠진 형태이며 주방과 식당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전형적인 가족형 구조입니다. 특히 거실과 주방 공간이 중앙에서 넓게 펼쳐지는 구조라 실제 체감 면적이 더 크게 느껴지는 타입이고 방 3개 모두 활용도가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실거주 선호도가 높은 평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5층 501호로 해당 라인의 끝세대에 가까운 형태라 한쪽이 트여있는 구조로 보이며 일반적인 가운데 호실보다 개방감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층수가 5층이라는 점은 고층 선호도가 높은 해운대 지역 특성상 가격 형성에는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점과 단점을 함께 보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변 환경을 보시면 이 물건은 해운대 1스테이트 위브라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해 있고 주변은 대부분 동일한 대단지 아파트와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생활 인프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보 기준으로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약 800m 정도 거리로 약 10분에서 12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고 중동역까지도 약 1.2km, 도보 15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즉 해운대 핵심 생활권 안에 포함된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근에는 동백초등학교를 비롯한 초등학교, 중학교,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어 자녀를 둔 가구의 실거주 수요도 꾸준한 지역이고 주변의 상업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대형 종합병원, 마트 등이 밀집되어 있어 생활 자체가 불편할 요소는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또한 단지 자체가 고층 아파트 위주로 구성된 대단지이기 때문에 관리 상태나 커뮤니티 시설, 주차 환경 등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단지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물건은 단순히 가격만 보고 접근하는 물건이 아니라 입지와 상품성 자체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끝난 상태의 아파트이고 그 위에 현재 가격이 내려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구조와 입지 측면에서는 분명히 힘이 있는 물건이고 결국 관건은 이 가격이 그 장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하셔야 하는 물건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물건의 권리 분석과 임차인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를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말소기준 권리부터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5년 7월 29일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 4억 3,200만 원입니다. 이 권리를 기준으로 이후에 설정된 모든 근저당과 권리들은 경매를 통해 소멸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이후 등기부를 보면 국민은행 추가 근저당 1억 4,400만 원, VLENC 근저당 1억 5천만 원, 구본열 근저당 2억 4천만 원 등이 설정되어 있지만 모두 말소 대상입니다. 배당표를 보면 국민은행 4억 3,200만 원은 전액 배당을 받고 그 다음 순위인 국민은행 추가 근저당은 일부만 배당되고 나머지는 미배당으로 남아있으며 후순위 근저당들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즉 등기상 권리관계 자체는 경매로 모두 정리되는 전형적인 아파트 경매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서를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 관계는 미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조사 당시 폐문부재 상태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고 주민센터 전입세대 열람 결과 현재 이 세대에는 소유자 우호 가족이 전입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외부 임차인이 명확하게 확인된 상태는 아니고 소유자 또는 가족이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물건입니다. 하지만 현황조사서에 임대차 관계가 미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입찰 전에는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 확인, 관리비 체납 여부, 실제 점유자 확인을 반드시 다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명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깔끔해 보이는 아파트 경매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이 물건은 등기상 권리관계는 비교적 단순하고 깨끗한 구조이고 주민등록 확인한 바로는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소유자와 가족만이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볼 때 임차인 없고 소유자 점유로 보이지만 점유관계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물건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물건을 최저 매각 가격인 5억 688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얼마의 자금이 들어가는지 금융 흐름을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낙찰가 기준으로 은행 대출을 70% 적용하면 5억 688만 원의 70%인 3억 5,481만 6천 원이 대출로 가능하고 나머지 30%인 1억 5,206만 4천 원이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취득에 따른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 구간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1%가 적용되고 금액은 506만 8,800원이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인 50만 6,88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전용 면적이 109.277제곱미터로 85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 0.2%가 추가로 부과되며 금액은 101만 3,760원입니다. 따라서 취득 관련 총 세금은 658만 9,440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채권 매입과 매각에 따른 손실을 보수적으로 200만 원으로 잡고 법무사 비용 5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을 더하면 부대 비용은 총 300만 원이 됩니다. 이제 전체 투자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본 1억 5,206만 4천 원에 취득 관련 세금 658만 9,440원, 채권 및 기타 비용 300만 원을 더하면 실제로 낙찰자가 준비해야 하는 총 투자금은 1억 6,165만 3,440원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행 대출 70%는 시나리오상 가정일 뿐, 실제 경락잔금 대출은 개인의 소득과 기존 대출에 따른 DSR 규제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실행되는 대출 금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금과 자기 자본을 모두 합하면 5억 1,646만 9,440원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해운대 브랜드 대단지 40평대급 아파트를 약 1억 6천만 원 수준의 자기 자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대출 조건과 실제 실행 여부에 따라 자기 자본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셔야 하는 물건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실제로 매달 얼마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지 차분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대출금부터 보겠습니다. 낙찰가 기준으로 대출은 3억 5,481만 6천 원이 실행된다고 가정하고 연 이자율 4%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1,419만 2,640원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을 월로 나누면 매달 약 118만 2,720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기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에 실제로 투입되는 총 자금은 낙찰가와 세금,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해서 5억 1,646만 9,440원입니다. 이 금액을 연 4%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2,065만 8,778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약 172만 1,565원이 됩니다. 즉, 이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단순히 은행 이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입한 자금까지 포함해서 전체 금융비용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은행 이자 약 118만 2,720원과 자기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 약 172만 1,565원을 합해서 매달 약 290만 4,285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 물건은 매달 약 29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버텨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후 단계에서는 이 비용을 보증금과 임대 수익으로 어떻게 상쇄하고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물건을 전세를 놓았을 때 자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 기준으로 보면 전세 시세는 약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고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동일 평형은 없지만 조금 작은 평형 기준으로 4억 7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전세를 4억 7천만 원에 맞춘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세 보증금 4억 7천만 원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은행 대출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은행 대출금은 3억 5,481만 6천 원이기 때문에 전세금으로 이를 전부 상환하고 나면 남는 금액은 4억 7천만 원에서 3억 5,481만 6천 원을 뺀 1억 1,518만 4천 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남은 금액으로 내가 투입한 자기 자본을 회수해 보겠습니다. 총 투자금은 1억 6,165만 3,440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남은 1억 1,518만 4천 원으로 자기 자본을 회수하고 나면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약 4,646만 9,440원이 남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 물건은 전세를 4억 7천만 원에 맞추게 되면 은행 대출은 전액 상환이 가능하고 자기 자본의 대부분은 회수가 되지만 약 4,600만 원 정도의 자금은 추가로 묶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완전 무자본 구조는 아니지만 해운대 브랜드 아파트 40평대급 물건을 약 4,647만 원대 자금만 남기고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실제로 남아있는 내 자금 4,646만 9,440원에 대해서 연 4%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이자는 185만 8,778원이 발생하며 이를 월로 나누면 매달 약 15만 4,898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물건은 전세 4억 7천만 원 세팅 이후 약 4,646만 9,440원의 자금만 남겨두고 해운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월 금융비용도 15만 4,898원 수준으로 매우 낮은 구조이기 때문에 전세 세팅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가져가는 투자 구조가 만들어지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물건을 8억 1천만 원에 매각했을 때 실제로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 투자금은 낙찰가와 세금,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해서 5억 1,646만 9,440원이었고 매각가는 8억 1천만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2억 9,353만 56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3년 보유 기준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하면 1,761만 1,834원이
공제되고 남는 금액은 2억 7,591만 8,726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에 250만 원을 추가로 차감하면 최종 과세표준은 2억 7,341만 8,726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은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율 38%와 누진공제 1,940만 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8,449만 9,115원이 발생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844만 9,911원이 추가되어 총 세금은 9,294만 9,026원이 됩니다. 이제 이 세금을 모두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남는 순수익은 2억 58만 1,534원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 물건은 보수적으로 8억 1천만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약 2억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남는 구조이며 이 숫자는 과장 없이 실제 기준에 맞춰 계산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금융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진짜 수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물건은 3년 보유를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해 보겠습니다. 5월 금융비용은 15만 4,898원입니다. 이 금액을 36개월 동안 유지한다고 보면 총 금융비용은 557만 6,328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 금액을 실제 수익에서 차감해 보겠습니다. 세후 순수익 2억 58만 1,534원에서 금융비용 557만 6,328원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은 1억 9,500만 5,206원입니다. 결국 이 물건의 진짜 결론은 이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익은 세금 내고 2억 남는 구조지만 현실적으로 금융비용까지 모두 반영하면 실제 통장에 남는 돈은 약 1억 9,500만 원 수준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의 투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을 감정할 당시인 2021년도에는 감정 금액은 9억 9천만 원이었지만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매각을 한다면 8억 1천만 원 수준으로 평가되어 숫자로 볼 때 1억 8천만 원이 하락하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입찰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3년간 보유 후 매각을 한다면 모든 세금과 금융비용까지 반영한 뒤 최종적으로 1억 9,500만 5,206원의 순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2021년 감정 당시 9억 9천만 원으로 평가되었던 아파트이지만 5년이 흐른 지금 매각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8억 1천만 원 수준으로 약 1억 8천만 원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브랜드 아파트가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하고 투자에 뛰어든다면 과연 생각만큼 큰 이익이 정말 발생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물건의 핵심은 단순히 싸다, 좋다, 브랜드가 있다, 입지가 괜찮다, 이 정도의 감각으로 접근할 물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권리관계는 어떤지, 실제 시세와 감정가의 간극은 얼마나 되는지, 점유관계는 깨끗한지, 전세 세팅은 가능한지, 그리고 보유 후 매각까지 갔을 때 진짜로 내 통장에 얼마가 남는지 이러한 여러 요소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가려내야 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투자용으로 보실지 아니면 실거주용으로 더 괜찮다고 판단하실지는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보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각자께서 판단해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경매는 겉으로 보이는 가격만 보고 덤비는 사람이 수익을 가져가는 시장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를 끝까지 확인한 사람이 결국 돈을 가져가는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경매 물건에 진지하게 관심이 있으시고 내가 보려는 물건이 정말 돈이 되는지 아니면 겉만 좋아 보이는 물건인지 더 깊이 있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멤버십에서는 일반 영상보다 더 깊이 있는 물건 분석과 실제로 돈이 되는 경매 물건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본인이 보고 있는 물건에 대한 궁금증도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실전적인 경매 접근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희는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서도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물건들만 골라서 숫자 하나하나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은 물건이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은 정보와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